1장 인적 자원의 직무 관리, 직무 분석, 평가, 설계. 직무 분석의 절차는 배경 정보 수집, 대표 직위 선정, 직무 정보 수집 및 분석, 직무 기술서, 명세서 작성. 직무 정보 수집 방법은 사전 정보 활용법. 장점은 비용이 저렴하고 면접법, 질문지법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단점은 종합 정보를 제공 못하고 자격 요건이나 업무 중요도 등 질적 정보 수집이 어렵다. 관찰법은 장점은 직접 관찰을 하기 때문에 객관성, 신뢰성이 높고 짧은 작업 주기, 생산직에 적합하다. 단점은 직무의 정신작용, 결정 판단작용 관찰이 어렵다. 중요하지만 간헐적 직무 내용을 간과할 수 있다. 워크 샘플링으로 보완하거나 작업 기록법, 작업자의 작업 기록을 수집해가지고 보완할 수 있다. 긴 직무 과정은 관찰이 어렵다. 면접법, 장점은 간헐적 업무 파악이 가능하다. 정신 활동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협동하는 직무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다. 단점은 면접자의 주관이나 방법에 따라 면접 결과가 달라진다. 피면접자의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면접, 즉 직무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친밀관계, 레포르 형성이 중요하다. 질문지법, 질문지 배포, 근로자 기입, 정보 수집, 많은 정보를 한 번에 파악이 가능하다. 정량적인 분석도 가능하다. 단점은 질문지 설계, 개발, 배포, 회수, 비용이 발생하고 불성실한 응답, 왜곡 응답, 이해를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고 방어 행동일 수도 있고 특색 있는 직무에 대한 정보 파악이 어렵다. 마지막으로 중요 사건법, Critical Incident Method, 직무 성과에 연결되는 중요 사건을 정의, 분류, 수집 이렇게 해서 직무 정보가 직무 성과에 연결된다. 직무 수행의 기대치를 제공해준다. 단점은 이 크리티컬 인시던트라는 게 정의, 개발, 합의 등에서 시간 비용이 발생하고 비중요 사건의 직무 정보를 누락할 수 있다. 따라서 직무에 대한 포괄적 정보 파악이 어렵다. 그러면 직무 정보의 분석 방법은 뭐가 있나? 우선 기능적 직무 분석, Functional Job Analysis, 직무 분석가가 하는 거고 자료 기능, 사람 기능, 사물 기능으로 나눠서 직무를 보는데 간단하고 저렴하고 신속하고 계량적인 정보가 수집 가능하다. 단점은 모든 직무가 동일하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직무 곤란도, 난이도 파악이 불가하고 기능적 직무 분석 훈련이 된 직무 분석가가 요구된다는 거. 그 다음으로 직위 분석 질문지 PAQ, 매코믹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고 직무 분석가가 한다. 장점은 작업자 활동, 성과 관련, 임금 관련 기능 분석 질문지를 돌려서 대량, 간단, 신속하게 분석이 가능하다. 단점은 인사평가, 교육 훈련의 활용이 미흡하고 성과 표준과 연계가 미흡하다. 관리 직위 기술, MPDQ, 직무 분석가가 하는 건데 토나우와 핀토라는 사람이 개발한 거다. 장점은 관리직 직무 분석을 위해서 개발한 거고 208개 행동 항목 중에서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표시, 중요성을 점수로 표시하는 거다. 관리직위로 이동하게 될 개인의 교육 훈련 필요성을 진단하고 보상 관리에 활용이 가능하다. 단점은 분석에 긴 시간이 필요하고 행동 요건과 성과 파악이 곤란하다. 또 과업 목록법, 미국 공군에서 개발한 방법인데 이거는 직무 분석가, 직무 종사자, 감독자 이렇게 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장점은 직무의 모든 과업을 열거해서 빈도, 난이도, 중요도를 분석하고 직무에 대한 종합적 구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문제는 과업 목록 구성이 어렵고 표준화된 양식이 없기 때문에 과업을 비교할 수 없고 직무 평가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 어떤 차이가 있나? 기술서는 job description이고 직무 속성에 대한 거다. 즉 직무 명칭, 직무의 직종, 일을 하는 주체, 일을 하는 내용, 직무 내용의 요약, 수행하는 과업, 직무 수행의 방법과 절차, 장비, 도구, 재료, 일하는 목적, 일을 하는 장소, 작업 시간, 작업 빈도. 그래서 좋은 직무 기술서 같으면 완전성, 정확성, 간편성, 객관성이 확보돼야 되는 것. 반면에 직무 명세서는 job specification이고 직무 수행자의 자격 요건을 담은 것이다. 그래서 책임 분석, 일과 일의 관계, 일과 직위의 관계, 능력과 기능 분석이 들어가 있고 전문 지식, 정신 요건, 직무 경험 기술, 교육 훈련, 또 근로 요건,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들어가 있다. 직무 분석의 문제점과 방향성. 문제점은 전략을 반영하지 못하고 사람 중심이다. 거시적, 동태적 관점이 부족하다. 과업 중심이고 행동 역할에 대한 분석이 미흡하다. 업무 과정 분석이 부족하고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다. 방향은 전략적 직무 분석 및 직무 중심 직무 분석. 경영 환경에 대응하는 거시적, 동태적 직무 분석. 행동 역할 중심의 직무 분석. 업무 과정 재설계를 위한 직무 분석. 브로드밴딩이 있다. 다음으로 직무의 평가. 직무의 상대적 차이, 곤란도, 책임도, 중요성을 판단하는 것. 비계량적 방법과 계량적 방법으로 나눠서 이해하는데 비계량은 서열법과 분류법이 있다. 서열법은 직무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상대적 중요도에 의해 서열을 부여하는 자의적 평가법이고 상위직위, 하위직위를 선정한 다음에 대상직위를 이에 비교해서 결정한다. 장점은 간단, 신속, 저렴. 숙련된 직무 평가자라면 오히려 타당성이 높다. 소기업에 적합하다. 단점은 자의성이 높고 객관성이 낮고 신뢰성이 낮다.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류법. 사전에 작성된 등급 기준표, 등급의 수, 등급별 정의표에 의해 직무의 책임과 곤란도 등을 파악하는 방법. 서열법보다 다소 세련된 방법이다. 장점은 등급이 적을 경우에 신속하고 간단하지만 단점은 등급의 정의 구분이 어렵고 등급 부여도 주관적 자의적이다. 등급이 많으면 활용이 어렵다. 이건 직무와 직무표를 비교한다. 그 다음에 계량적 방법 중에 점수법. 직무 구성 요소를 정의하고 각 요소별로 중요도에 따라 점수를 부여한 후 점수를 종합한다. 평가 기준표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평가 요소, 즉 기술, 책임, 노력, 작업 조건과 그 중요도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장점은 점수로 표시되고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비교가 가능하다. 평정자 주관의 최소화, 임금 공정성 확보가 있다. 단점은 공통의 직무 구성 요소 선정이 어렵고 점수 부여도 주관적 자의적이다. 이건 직무와 기준표를 비교해서 나온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소 비교법. 조직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직무, 키 잡을 선정하고 각 직무의 평가 요소를 기준 직무의 평가 요소와 비교해서 직무의 가치를 임금액으로 결정하는 방법이다. 즉, 직무와 직무를 비교하는 방법이다. 점수법을 개선한 것으로 점수법이 각 평가 요소의 가치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는 데 반해서 요소 비교법은 각 평가 요소별로 직무를 등급화한다. 절차는 1번 평가 요소의 선정 대략 10개, 2번 대표 직무의 선정, 3번 대표 직무의 적정 임금 결정, 4번 기준 직무를 중심으로 여타의 직무를 평가한다. 장점은 직무 평가가 임금 결정과 직결되고 임금의 공정성 확보가 가능하다. 가장 타당성, 신뢰성이 높다. 단점은 서열 부여에서 주관성에 개입할 수 있고 복잡해서 근로자가 이해하기 힘들다. 이건 직무와 직무를 비교한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직무 설계는 어떻게 하나? 직무의 내용 설계, 직무의 과정 설계,
직무의 시간 설계, 작업 복장 설계, 직무 장소 설계, 내과 시 복장이 다 들어간다. 의의는 전통적 직무 설계는 분업 원리에 따라서 분절된 단절된 직무 과정, 그 다음에 획일적인 근무 시간, 사무실에서만 근무한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게 그 단점이 있다. 제품 전체에 대한 책임 규명이 어렵고, 작업자 불만으로 이직, 지각 결근, 고충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근로자 측 입장에서는 작업 반복을 위한 권태감, 세분화된 작업으로 작업에 대한 만족을 느끼기 힘들며 보다 좋은 직무를 수행할 기회가 적다. 작업 방법이나 수단을 개선해서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적다. 혹사에서 피로감이 가중되고 동료 작업자 간의 인간관계 형성 기회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무 재설계, 일단 이론적으로 헤크만 앤드 올뎀의 직무 특성 이론, Job Characteristic Theory, 동기부여는 기술 다양성, 직무 정체성, 직무 중요성, 그 다음에 환류, 자율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이제 이론인데, 이는 직무 특성을 의무감, 결과지식, 책임감으로 나눠서 직무 재설계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의무감은 기술 다양성, 직무를 수행하는 기술이 다양한 종류인가, 직무의 정체성, 직무 내용이 하나의 제품이 완결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 직무 중요성, 직무가 개인의 삶과 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의 여부, 그 다음에 결과지식, 피드백이 직무 수행 결과에 대해서 성과 정보가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책임감, 자율성, 직무 수행에서 부여된 개인의 책임도의 정도. 직무 설계는 성장 욕구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직무의 다양성, 정체성, 중요성을 높여주고 자율성을 부여해야 된다. 욕구 수준이 낮다면 정형화된 단순한 직무를 제공해야 된다. 직무 재설계 두 번째, 사회기술 시스템 이론, Socio-Technical Approach. 직무와 기업의 최적화. 근로자와 조직의 균형적, 보완적, 상호 의존적 관계에서 직무를 재설계, 조직 입장에서 생산성을 달성하고 합리적 직무 설계가 강조된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학습 기회 부여, 지원과 훈련, 재량성, 자율성 부여 등이 요구된다. 첫 번째로 직무 내 과업의 최적 다양성, 그 다음에 전체 과업에 관계되는 의미 있는 과업 형태, 세 번째로 최적 작업 주기, 4번 성과 기준 설정에 있어서의 재량권과 결과의 피드백, 5번 경계 과업을 포함하도록 과업의 경계를 확장, 6번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과업, 7번 전체 생산 과정의 뚜렷한 기여, 세 번째로 노동의 인간화, Humanization of Labor, 보다 진보적이고 인간 위주의 직무 재설계, 작업 조건, 즉 장소 시간의 인간적 설계, 직무의 인간적 설계, 직무 순환, 직무 확대, 준자율적 작업 집단, 인간적 경영 관리, 인적 자원 개발, 경영 참가, 민주적 리더십 등을 강조한다. 직무 재설계, 실제 직무 재설계는 어떻게 하냐? 앞에 위에서는 이제 이론을 얘기했고 실제는 어떻게 하냐? 첫 번째로 직무 내용의 재설계, 수평적 직무 확대. 이건 직무 확대, job enlargement. 그다음에 수직적 직무 확대, job enrichment. 직무 충실이라고 한다. 직무 풍요와 직무 확충이라고도 한다. 직무 기술서에 대한 자율성, 책임성, 재량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전체 수준에서는 직무 교차, job overlapping, 직무 순환, job rotation, 준자율적 작업 집단 등이 이제 방법이고, 직무 과정 재설계는 이제 마이클 해머의 그 비즈니스 어쨌든 BPR 분업의 부정, 핵심 성과에 IT를 도입하고 업무 과정, 근본적인 극적 재설계, seamless, 이음매 없는 업무 과정. 과거 직무 수행 과정은
시간, 거리, 공간에 제약이 있었고 끊김이 있었다면 이제 이런 걸 없애는 거다.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근로시간 재설계. 근로시간 재설계는 유연근무제, 근로유연화라고도 하는데, 이게 내용적으로 보면 우선 재량 근무, 업무 성격상 업무 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맡길 필요가 있을 때 노사 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는 제도. 특정 과제를 완수해야 될 때, 특정 과제를 완수하면 근로 시간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집중 근무, 압축 근무. 노사 합의로 기한을 정해서 평균 근로 시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해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하고 초과 근로 수당이 면제되도록 하는 제도. 파트타임은 시간제 근무, 주 15에서 35시간. 탄력 근무, 선택 근무, 시차 출퇴근제. 요거는 매일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비롯해서 근로 시간의 편성을 근로자 개개인의 결정에 맡기는 제도. 교대 근무, 교대로 근무하는 제도. 보상 휴가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해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 근로시간 저축 기회자제. 일이 들어 초과 근로가 많을 때 초과 근로를 해 시간을 저축해 놨다가 불황기나 일이 줄었을 때 유급 휴가로 사용하는 것. 저축하는 초과 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급여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음. 근로 장소의 재설계. 오피스에서 재택으로, 재택에서 모바일에서 스마트 워크 센터. 그래서 스마트 기술, 빅데이터, 기계학습, 클라우드, AI, 위치 기반 기술 들어가고 요거에 이제 근무를 하는데 실시간성, 맞춤형, 지능형, 개인화. 단계는 1단계 기술 기반 구축, 2단계 인사 관리에서 활용, 3단계 포탈 시스템을 놓아서 이제 보완하고 훈련으로 보완을 한다.